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그리고 디캠프가 함께하는 초기 스타트업의 데뷔 무대인 2023 프리디데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SNU 메디신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의학연구원 연구기획부장으로 있는 피부과학교실의 이동훈입니다. 이번 주는 상당히 추운 날씨가 지속되어서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실까 걱정이 됐는데요. 다행히도 발표를 준비하시는 스타트업 팀들의 뜨거운 열기 때문인지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프리디데이는 벌써 이제 올해로 5번째 개최되는 행사인데요. 신선한 발상을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및 의과대학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들의 초기 스타트업의 데뷔 무대인 디데이를 통해서 사업을 소개하는 아주 특별한 자리입니다. 또한 현재 이 본 행사는 의학연구원 링크 및 디캠프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3 프리디데이 SNU 메디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님 그리고 의학연구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의과대학장이고 의학연구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정은입니다. 올해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5번째 개최되는 2023년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의과대학 스타트업 데모데이 즉 프리디데이 SNU 메디신 행사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사 개최에 힘써 주신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디캠프의 김영덕 대표님, 그리고 서울대학교 기술지주에서 아직 조금 늦으시는 것 같아요. 목승환 대표님, 그리고 오늘 좋은 강연을 해주실 문여정 IMM 인베스트먼트 상무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3분기 벤처 스타트업 투자 규모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뉴스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해 빙하기로 접어들었던 벤처 및 스타트업 시장이 점차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 단기간 수익을 창출하기 힘든 바이오 및 플랫폼 분야의 투자는 급감한 반면에 인공지능, 반도체 등 딥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한다면 의료 관련 스타트업은 다른 분야와 달리 의학뿐만 아니라 타 학문과의 협업과 융합을 통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의료 영역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의 미션은 교육과 연구입니다. 그러나 교육과 연구가 단순히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대학 안에 머물기보다는 대학 밖으로 나가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사회적 책무성 역시 대학의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이후 바이오 헬스 관련한 분야가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은 더욱더 중요하고, 이런 의미에서 오늘 행사는 매우 뜻깊은 행사입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5팀이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뽐낼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아이디어에 아이디어를 더하는 반짝이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학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저희 대학 안팎에서 또한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5개의 팀이 또 발표를 할 텐데요. 이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디캠프와의 협력으로 구성되었는데요. 그러면 디캠프는 어떤 곳이고 대부분 아시고 계실 텐데요. 도대체 디데이는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김영덕 대표님의 명쾌한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 대표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행권 청년 창업 이게 은행권이 아니구나.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디캠프의 김영덕입니다. 반갑습니다. 퀴즈를 내야 이 상품을 준다니까 이게 참 어렵네요. 근데 디캠프의 D가 뭘 뜻하는지 아시는 분? 굉장히 쉬운 단어인데. 오, 역시 틀리셨군요. 예, 저 뒤에. 오, 예. 저희 슬로건이 Do Everything You Dream. 예, 창업자들에게 꿈꾸는 바를 마음껏 하시면 저희가 서포트하겠다는 의미로. 굉장히 상품이 하나밖에 안 남네 이제. 디캠프에서 간단히 소개드리면 디캠프는 2012년에 만들어진 재단입니다. 재단이고 재단이라 하면 보통은 이제 기부금이나 출자를 받아서 만든 건데 주식회사하고는 다르고 그냥 이게 재단 돈으로 만들어진 조직인 거죠. 2012년에 이제 은행들 19개 은행이 8,450억 원을 기부해서 만든 재단이고 목적은 창업자들의 성공을 지원하고 한국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만든 재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유일한 하나의 미션은 창업자의 성공을 돕는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주요 사업은 여러분이 창업을 하시면 디캠프에게 기대할 수 있는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입주 공간을 제공해 드려요. 국내에서는 제일 큰 입주 공간이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저희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이거 좀 어렵나? 이게 너무 쉬운데. 이제 미션을 대부분 상품 2개를 다 소진했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야 되나? 그래서 저희가 입주 공간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선릉에 있고 그 다음에 공덕에 한 1,000명 정도 규모. 그래서 이게 규모로는 국내 최대고 사실은 공간의 크기로 보면 비공식적으로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입주 공간일 겁니다. 그래서 1,000명 이상이 모여서 같이 일하면서 그들 간의 시너지를 만드는 입주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투자도 해드리고 또 저희가 출자한 펀드에서 투자하는 또는 저희가 크게 모펀드 한 저희가 한 3천억, 3,500억 이렇게 출자해 놓은 펀드가 있는데 그 펀드가 총 결성되는 게 약 10조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추가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걸 저희가 소개해 드릴 수 있고, 세 번째는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연결 및 교육을 해드립니다. 연결이라 하면 여기 와 계신 이제 다양한 투자자들을 만나게 해드리고 또 창업 관련한 전문가들을 통해서 아까 궁금하신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이나 또는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D-Day는 매달 하는 데모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월 합니다. 근데 실제로 12월은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서울대 의대와 같이 하는 D-Day로, 그래서 1년에 이런 공식적인 매월 하는 D-Day 한 12번에 그 외에 이제 다양한 형태의 협력 프로그램을 하는 D-Day까지 하면 연간 한 2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5팀 정도가 이렇게 소개되고, 이렇게 소개되면 아까 말씀드린 입주나 투자, 그 다음에 다양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그 권리를 가진 사람들을 저희가 이제 패밀리사라고 인정하고 저희 패밀리사로 관리하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디캠프와 D-Day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상품은 제가 드릴 테니까 저한테 찾아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김영덕 대표님, 이 입주 공간과 투자 그리고 네트워킹 커뮤니티와 교육을 지원해 주시는 디캠프와 D-Day에 대한 상세한 소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그 D-Day의 그 올스타 전에도 제가 참여를 해서 그 뜨거운 꿈과 열정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대표님 말씀대로 서울대 의과대학의 여러 팀들도 오늘 D-Day를 통해서 외형과 내실을 단단히 하여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프리 디데이에서 성장 가능성을 마음껏 뽐낸 5팀 중 3팀을 위해서 총 700만 원의 상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상과 상금 250만 원, 디캠프 대표이사상과 상금 250만 원,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대표상과 상금 200만 원이 각각 주어집니다. 그리고 출전한 모든 팀에게는 아까 말씀 주셨던 설릉 디캠프 마포 프론트원의 최장 1년 입주 검토와 디캠프 최대 3억 원 투자 검토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오늘 이 무대에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디캠프 입주 투자 검토의 기회를 받을 수 있다니 높은 경쟁률을 뚫고 올라오신 보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푸짐한 상금과 상품을 후원해 주신 디캠프와 서울대 기술지주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혜택이 과연 어떤 팀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 심사해 주실 저희 심사위원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 전문성을 살려서 저희가 한 분씩 호명해 드리면 자리에서 가볍게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심사에 참여해 주시고 상금을 후원해 주신 LSK 인베스트먼트 김명기 대표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또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차인환 본부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또 저희 디캠프 직접 투자팀의 이창윤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또 저희 전문성이 있는 저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두 분의 교수님들 모셨는데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부학장이시자 안과학 교실의 정호경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교실 교수님이시자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주임 교수이신 최승홍 교수님을 함께하셨습니다. 예, 모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는 팀은 총 5팀이고 각 팀별로 5분 발표 그리고 충분한 어떤 디스커션을 위해서 15분 동안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예, 그러면 첫 팀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만들어 신뢰할 수 있는 항문 질환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는 본과 2학년 이상철 학생이 대표로 있는 펠빅 바이오입니다. 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만들어 신뢰할 수 있는 항문 질환 통합 솔루션 대장장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대장장이는 항문질환 환자에게 필요한 제품을 판매하고 건강 지식과 전문 병원 정보를 전달하며 맞춤화된 홈케어를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입니다. 항문질환이라고 편히 말씀드리겠으나 사실 배변 활동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모든 분들을 통칭한다고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기를 앞서 환자 수에 대해 설명드리면 변실금, 치질, 변비를 호소하는 환자분들로만 최대 약 1,650만 명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환자 수가 주변에 잘 보이지 않고 또 치료를 받았다고 보고되는 환자 수가 적게 나타나는 이유는 질환 특성상 수치심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어 잘 공개하지 않으시고 식단과 운동 습관 변경만으로도 나아지신다고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치료 효과를 또는 이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그리고 오히려 더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계십니다. 또한 항문 질환은 만성적이기에 꾸준한 개인 케어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서비스가 잘 없는 상황입니다. 대장장이는 항문 질환과 관련한 플랫폼과 케어 서비스를 동시에 구축함으로써 환자의 전인적 치료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의학산업과 의료산업과 관련된 여러 주체들 사이의 유기적 연결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플랫폼에는 질환과 관련된 정보 또는 최신 지연을 알기 쉽게 카드뉴스 형태로 정리한 건강 지식 전달 컨텐츠가 제공됩니다. 지역 내 의료진 찾기 서비스와 커뮤니티 또한 제공됩니다. 그리고 항문질환 환자는 식단이나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 관련하여 꾸준한 수요가 발생하는데 이분들이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서 저희가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마켓 플랫폼을 운영할 것입니다. 홍보 효과를 필요로 하는 개인 병원 또한 저희 앱을 이용할 것이라 생각되고 판매 채널을 필요로 하는 판매자 또한 저희 채널을 이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케어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통증 경과와 배변 상태를 바탕으로 질환을 추정해주는 딥러닝 AI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환자분께서 적절한 시기에 병원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또 괄약근 기능 또는 정상적인 배변 기능을 위해서 1차적인 치료로 제시되고 있는 바이오 피드백 치료가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도 진행되실 수 있도록 OEM 업체와 연계하여서 적정 가격의 기기를 판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기와 연동되어 작동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저희 어플 내에 구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맞춤 생활 추천 서비스까지 제공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렇게 4가지 수익 루트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병원 상위 노출 수수료, 그리고 어플 구독료, 바이오 피드백 기기 비용, 마켓 플랫폼 내 수수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단연 마켓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조기의 흑자 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마켓 플랫폼 내에서 단순히 유통을 통해 수수료를 얻는 것이 아니라 PB 상품도 출시하고 공동 구매, 직매입, 해외 상품 유통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익 모델을 바탕으로 작성한 연매출 기준의 기대 시장 규모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마켓, 그러니까 저희 이커머스에서 가질 수 있는 확장성을 보실 수 있고요. 의료기기가 수출된다고 가정했을 때 많은 수익이 나타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헬스케어 플랫폼은 기존의 플랫폼들과 다릅니다. 기존의 헬스케어 플랫폼은 자체 수익 모델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커머스와 연계함으로써 충분히 자생 가능한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이 특장점입니다. 경쟁해야 될 이커머스는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케어 서비스라든지 지식 전달 컨텐츠라든지 학문 질환 환자의 삶의 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부분, 또 그리고 가격 경쟁력과 전문성을 보여드린다면 다른 서비스와 차별화를 느낀 많은 고객분들이 또는 환자분들이 저희 어플을 이용하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시장 진입 전략입니다. 저희는 초기에는 똥BTI 테스트라든지 이와 같은 좀 재미있는 또는 쇼폼 등의 바이럴 컨텐츠 등을 이용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를 통해 노출량을 늘릴 것이고, 한번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 마켓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들을 적극적으로 발행함으로써 락인시킬 계획입니다. 24년도 자금 소요 계획입니다. 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12억 5천만 원의 자금 조달 및 예상 초기 수익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텔빅바이오는 전 국민의 골반 장기 평생 건강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저희는 우선 학문을 시작으로 다른 장기들까지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제가 서울의대 학생으로서 배운 것은 의사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병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삶을 이해하고 보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대장장이 서비스를 기획한 첫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팀원 분들입니다. 의학학 전공의 많은 인재분들과 개발자, 엔지니어 분들이 다수 계십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철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심사위원 분들께서는 앞에 놓인 마이크를 이용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입 모델 중에 병원도 있잖아요. 그 병원과 계약을 해서 이제 월 200만 원씩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비용을 지출할 만한 병원이 몇 개나 있을까요? 우선은 외과 같은 경우에는 학문도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서울에 저희 어플을 이용할 수 있을 만한 병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고 추산했을 때 420개 정도의 병원을 확인했습니다. 이 숫자는 전문 과목을 외과로 한 곳도 있고 전문 과목이 따로 없지만 주로 외과를 진료하는 병원 수를 합한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크게는 서울 내에서만 420개를 기대할 수 있고, 물론 420개의 병원이 처음부터 저희 어플을 이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병원 같은 경우에는 홍보 효과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위 노출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병원이라는 게 그 원장님들이 되게 이제 수익성을 이제 올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병원을 홍보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어플을 이용했을 때 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홍보 효과가 충분할지 그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장점으로 이 어플의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초기에는
아무래도 유저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잘 오지 않으실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팀원 중에는 병원 마케팅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계셔서 블로그에서 진행하실 수 있는 마케팅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면서 초기에 이제 병원의 원장님 분들을 이렇게 섭외하려고 하고, 유저수가 많아진다면 많은 병원분들께서 먼저 연락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문질환 환자들은 모두 저희 어플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 수도 크게 기대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어플의 장점이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라고 했는데, 결국 케어나 판매거나 홍보거나 할 때 이 어플의 장점은 전문가로부터 얻는 정보를 기반으로 환자들이 뭔가 이제 그 다음 서비스를 찾아가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질환 판정의 뭐 딥러닝 AI라든가 어떤 것들, 이런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전문가 판정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어떻게 달성을 하실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이제 일반인들이, 의학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지식으로 만드는 어플과 차별점이 되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 전문가들, 지금 이제 학생 입장에서 창업을 하지만 전문가들을 어떻게 리크루트하고 그 기반의 AI로 바탕으로 환자들이 어떤 마켓이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서 모든 것에 관해서 전문성을 늘릴 계획인데요. 우선은 건강지식 전달 컨텐츠와 AI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또는 이제 이미 준비되어 있는 플랫폼 중에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 유튜브로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 퍼져 있는 정보를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우선은 자신이 판매하고 싶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거짓을 얘기하시는 의사 선생님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정보가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부분의 영상은 어떤 이미지나 사파 없이 손으로만 설명하신 영상들이 많아서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정보를 실는 데 있어서 사파를 적극적으로 실을 것이고, 논문에서 검증된 정보만 가져와서 실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강 매거진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 등도 보면은 대학병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질환 설명을 그대로 갖다 붙여서 소개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논문을 찾아본다는 게 더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AI 같은 경우 가령 저희가 AI를 만든다면 배변 사진을 판독하는 기능을 넣을 것인데, 일반인 분들이 브리스톨 대변 척도를 기준으로 배변을 분석했을 때 약 36%의 정확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브리스톨 배변 척도를 기준으로 딥러닝 AI를 잘 만듦으로써 정확도를 70% 이상 높일 것을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문진에 관련된 기능을 저희가 아까 통증 경과를 분석한다는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문진과 관련한 기능을 넣을 것인데, 로마 크리테리아를 기준으로 그리고 통증과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AI를 잘 만듦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 이제 지금 페이지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저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그 법적인 부분을 좀 더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의료법 뭐 저촉된다거나, 사실 뭐 기존에 시장에 이미 이제 뭐 성형외과 앱이라든가 여러 가지 앱들이 사실 있는데, 사실 아직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투자자들도 사실 그걸 굉장히 우려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병원 상위 노출 수수료나 이런 걸 하려면 결국은 네 번째 비즈니스 모델인 플랫폼 관련된 B2C 마켓에서의 어떤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투자자들한테 가서 이제 피치를 하시면 아마 4번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과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아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제공해 달라라고 분명히 요구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상세한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우선은 의료법과 관련된 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 광고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하고 있고요. 법무법인 미션에 계시는 이수진 변호사님께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들었던 내용은 급여가 되는 항목들이
가격이 실리면 안 된다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대행해서 광고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운영할 때 그 병원장님께서 직접 본인의 계정으로 들어가셔서 본인의 광고를 올리시도록 이렇게 안내를 드릴 것이고요. 상위 노출 자체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켓 플랫폼의 진입 전략과 관련해서 잘 말씀드려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 핵심 설득이 될 것 같습니다. 공동구매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다른 마켓 플랫폼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치질이나 변비를 관리할 수 있는 영양제라든지 음식을 살 수 있다는 방식으로 광고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서비스가 저희가 다양한 것을 지금 준비 중이신데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완성도 있게 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고객이 느끼는 큰 페인 포인트가 무엇인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포인트에서 가장 큰 밸류를 고객에게 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그것에 관해서 초기 단계와 후기 단계를 나눠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가격 경쟁력, 마켓 플랫폼 거기서 다른 서비스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홍보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수익이 선순환되면서 AI라든지 바이오 피드백 기기라든지 그런 직접 기술과 관련된 부분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될수록 방금 말씀드린 부분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어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로 뻗어나갈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덧붙이면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께서 직접 병원을 방문하시는 일이 적지 않습니까? 대부분 홈케어를 하려고 하시는데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이 아이템 자체가 홈케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령 바이오 피드백 기기도 그렇고 질환 판정 AI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을 잘 갖춘다면은 해외에서도 적극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예, 부장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준비하고 계시고 그 중에서 가장 수익성 높게 보시는 부분이 마켓 결제 쪽 말씀을 주셔서 지금 산정하신 요율에 대해서 혹시 어떤 가정하시고 산정하셨는지 일단 여쭙겠습니다. 네. 저희가 쿠팡을 통해서 쿠팡에서 각각 어떤 제품들에 대해서 어떤 수준의 수수료를 매기고 있는지 봤는데 저희가 취급하고자 하는 제품들에서 보통 10%부터 12%의 유효를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7% 정도를 맞추면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라 쿠폰이라든지 공동구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이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지향하는 이제 사업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시장에 경쟁자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결국은 플랫폼이 성장하려면 고객을 그 플랫폼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사실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 여기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4개를 보여주셨는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 투자자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항문 질환을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 고통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사실은. 그러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혹하게 할 수 있는 뭔가 어떤 장치, 전략 그런 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주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메디컬 언맷 니즈와 그다음에 시장 상황을 설명을 하셨는데 그 시장은 지금도 그냥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잘 돌아가는데 우리가 그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려면 사실은 남들이 제공하지 않는 뭔가 미끼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달려들어서 쉽게 현혹돼서 물 수 있는 그게 사실은 그 뭐 병원을 대상으로 아니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들이 딱 봤을 때 이건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뭔가 그 한 요소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반적으로는 재밌는데 그냥 뭐 많은데 뭐 이런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발표를 5분을 주신다면은 잘 설명을 드릴 자신 있는데 엘리베이터 스피치 같은 것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올 때면 어떻게 말씀드릴지가 좀 어렵긴 했습니다. 말해 주신 부분을 바탕으로 열심히 수정하고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추가로 심사위원분 의견 있으실까요? 예,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펠빅 바이오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두 번째 팀은 강력한 실행 능력을 가진 두 친구가 함께 성장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팀, 전기 소작기용 액체 기체 흡인기를 개발하는 윈드포스의 임창진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윈드포스 대표 임창진입니다. 현대의학은 지난 수세기 동안 굉장히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모두들 다들 아시다시피요. 하지만 그 어두운 이면에는 환자와 그리고 의료진들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질병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의사쌤들 그리고 의대생분들 계실 텐데요. 의료진들의 평균 수명은 일반 다른 직종보다 낮았고 그리고 애석하게도 암으로 인한 사망도 높다고 합니다. 왜 이런가?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 대표적인 것은 되게 굉장히 안 좋은 톡식한 악성 물질에 대한 노출이 바로 그것일 겁니다. 수술장에서도 예외는 아닌데요. 모든 이제 학생 여러분들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전기 수술기로 요즘 수술을 하고 있고 그런 전기 수술기로 지금 출혈을 최소화하는 섬세하고 정밀한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술방에서 굉장히 안 좋은 연기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치명적 발암 물질로 작용해서 많은 의료진들과 환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의 여론기관에서도 조사를 해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의료진들이 많았고요.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법률로 지정해서 점점 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림이 너무 예쁘게 미화됐는데요. 여기 저라고 생각해 주시면 저랑 저희 수술팀에서는 이렇게 연기가 수술 중에 발생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몇 가지 노력을 했고요. 여기 서울대학병원에 있는 전주기 의료기기 센터와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많은 베리에이션으로 굉장히 연구를 거듭한 끝에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 같이 수술방에 들어왔던 간호사 선생님이 지금 이 기술을 보시고 너무 좋아하셔서 넓게 같이 사용하는 것들을 널리 퍼지는 것을 보고 저는 이 선한 영향력을 좀 좋게 행사하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희 제품 간략하게 소개드리면요. 실리콘 소재로 되어 있어서 내열성, 유연성, 그리고 무독성, 그리고 굉장히 전기 소작기 팁이 굉장히 온도가 높기 때문에 뜨겁기 때문에 녹을 수 있는데 그걸 실리콘으로 잘 해결하고 있고요. 현재 타 전기 소작기 외국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호환 가능하게 웬만한 제품을 다 할 수 있고 또한 저희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거는 액체 기체가 동시에 흡인된다는 장점이 있고 이거는 수술하시는 오퍼레이터한테 굉장히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저희가 작동하는 동영상인데요. 왼쪽은 제품을 장착하기 전에 굉장히 연기가 많이 나고 있는 모습이고 실제로 연기를 재는 수치를 봤을 때 22.7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저희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연기가 하나도 나지 않아서 0으로 측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수술을 하면서 피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열전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작동을 하지 않는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를 같이 한 번에 전부 다 빨아들여 버려서 쾌적하게 수술을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들은 해외 제품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차이는 기체를 흡입하는 제품들은 미국에서 열심히 만들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액체까지 같이 흡입하는 제품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재 가격 같은 것들도 저가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할 게 있습니다. 저는 유방외과 의사입니다. 유방암 수술을 하다 보면 암을 떼고 나서 저렇게 보시면 잔여가 남는데 잔여가 남는 게 정상세포인지 암세포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술방에서 프로즌 섹션이라고 동결 검사를 하는데 4, 50분 동안 전신 마취를 하면서 환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으로 완벽한 진단이 현재는 또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잔여암이 있을 때 재발 및 전이가 있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흡입하는 이 연기 자체 에어로졸을 분석해서 후각 바이오 센싱을 통해서 분석한 데이터를 AI 혹은 머신러닝을 통해서 여기 이 자리에 실시간 암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로서 그 여러 논문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VOC 에어로졸에서 어떤 특성 성분이 어떤 특정 암들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요. 저희가 수술 연기를 흡입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를 글로벌 기업과 함께 지금 접촉 중에 있고, 이를 검증을 통해서 AI 기반으로 암 조직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여러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바이오 전자코도 같이 적용해서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연구팀은 루닉과 함께 유방암 영상에서의 그 미리 예측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같이 진행한 바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팀의 역량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수술하는 시장은 지속적으로 굉장히 증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증가성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게 없고요. 아쉬운 점은 여전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외국 제품을 계속 수입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보비라고 하는 이 제품을 국산화시키는 데 성공시킬 수 있다면은 저희가 좋은 기회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일단은 초기 추입 창출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 목표는 전기 수술기 그리고 진단한 시스템까지지만 우선은 저 탈부착하는 흡입기를 제작하는 데는 완료했고요. 1등급 의료기기 신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후 전문 인력 확보, 시설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계획은 대략적으로 이렇고요. 팀은 물건을 제작하는 CTO, CEO 그리고 물건을 판매하는 CMO까지 고루 형성되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임창진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앞에 놓인 마이크를 이용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흡입 시스템은 그 일회용인가요? 아니면은 뭐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그 전기 소작기 이 자체는 일회용이 맞고요. 흡입하는 시스템은 아마 카틀리지를 가는 식으로 필터를 가는 식으로가 돼야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석하는 제너레이터, 분석하는 기기는 수술방에 있을 것 같고 이거를 분석할 때마다 그 필터가 깨끗해야 되니까 일회용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흡입기에서 이렇게 빨려 나온 에어나 플루이드로도 분석이 가능한 모델인가요? 꼭 저거를 써야 하나요? 사실은 지금 현재도 그런 것들을 아이나이프라고 해서 영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거는 좀 이제 제가 사진을 이게 약간 수술이 여기서 일어난다고 했을 때 좀 뒤쪽에서 기체만 흡입하고 있어서 그런 덴시티, 콘센트레이션 된 농도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저희 제품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액체와 기체를 흡입한다는 동시에 다 흡입한다는 점은 좋은데 이게 뒷단에 이제 진단하고 연결이 되려면 기체만 가지고 진단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액체와 기체를 같이 흡입을 하면 기체가 액체에 녹을 텐데 그러면 진단 능은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뭐 수술 다 떼고 저희가 보통 프로즌 섹션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뗀 다음에 이 진단 모드를 작동시켜서 기체만 흡입할 수 있는 타이밍에 기체를 흡입하도록 하는 그런 프랙티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 바대로 그 중에는 수술하다가 출혈이나 삼출물들이 터져서 그런 그 데이터에 혼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더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은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관련된 건데 이게 이제 기체만 흡입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기체하고 액체를 같이 흡입하는 게 어떤 기술적인 엔트리 배리어가 있는지 그게 이제 저의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제가 사실 의료 현장을 저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한 예산이 잡혀 있는 건지가 제일 이게 궁금하고요. 이거와 연관돼서 얼마에 파실 건지도 궁금해요. 네. 네, 좋은 지적들이십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얼마에 팔지에 대해서는 시장 조사를 사실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 의미가 있지만은 전기 소작기가 한 개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고 저거를 꽂아서 쓸 수 있는 그냥 수술장에서 그냥 그 석션하는 튜브로 개별적으로 나오는 것이 2,000원에서 5,000원 사이입니다. 저희는 만약 가격을 형성해야 된다면 그 사이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진단 시스템이 아닌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처음에 저 전기 탈부착 가능한 일회용을 어플라이 할 때 내용입니다. 작업 환경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움직임은 어떤 세계적 트렌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의 방향성에는 맞다고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엔트리 배리어에 대해서 기술적인 기술적인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사실은 외국 회사들이 멍청해서 이 모양을 아직 못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진정성의 차이는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외국에도 그냥 쓰는 저희가 볼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본의 특별한 펜들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런 것들은 조금 그러니까 저희가 의사 전문가로서 저희가 좀 더 그런 장점들을 부각시켜서 장인화시킨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IP 관련해서도 현재 특허는 지금 등록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특허 하나 더 추가와 디자인 실안들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제품을 잘 만든 것 같아서 너무 좋게 봤습니다. 근데 그 앞선 질문과 좀 연장선상에서 저희 제품을 어쨌든 특허를 우회해서 카피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드웨어에 외에 아까 뭐 진단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진단을 한다기보다는 거기에서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잘 게더링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 주신 호환성이 높다고 말씀 주셔가지고 그 호환되는 뭐 의료기기랑 좀 제휴해서 서비스를 좀 붙여주면 조금 더 보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던데 저희의 향후에 그거를 어떤 뭐 비즈니스적 혜자를 만들기 위한 차별화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피버팅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문가들과 계속 나눠볼 예정이고 말씀하신 바대로 이제 기존에 있던 의료 시장 그리고 의료 회사들과 같이 협업하는 것도 물론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사람한테 대한 1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동물 쪽과도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현재 수의학 교실하고도 같이 협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단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요. 사실 뭐 이게 그 기체를 통해서 이제 그 잔여암을 진단하는 게 또 키포인트일 것 같은데 사실 잔여암 같은 경우는 유방암 수술할 때 거의 주변에 이제 그 미세 침습압이잖아요. 그 마이크로스코픽한 인필트레이션을 이제 마진해서 보는 걸 텐데 그 진단의 정확도를 이제 병리 진단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인지 그게 이제 관건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IMM 아까 문재정 상무님이 또 말씀해주셨던 지적하신 부분과 연관돼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현재 저희가 나온 데이터가 명확하진 않기 때문에 그걸 대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같이 진단에 도움이 된다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사실 지금 프로즌 섹션을 보는 것 수술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든 전 부분을 전부 포함할 수 없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어디셔널하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방향성을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이제 첫 번째가 아까 뭐 디스포저블 일회용 의료기기 관련된 판매, 두 번째가 이제 뭐 바이오마커라든가 진단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캐시카우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미래의 업사이드 포텐셜을 확보하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사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우리가 캐시플로우를 실제로 레베뉴를 발생시켜서 매출을 발생하는 회사 아니면 진짜 남들과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미래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회사 그 두 개의 가운데 회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물론 이제 투자자들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피치하실 때 그 부분은 굉장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추천드리면 사실은 뒤에 있는 그 진단 관련된 건 그냥 연구하시고 피치하실 때는 앞부분만 하시는 게 훨씬 좋고 앞부분에서 매출과 아까 뭐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사실은 단기간 내에 뭐 이미 다 허가도 받으셨다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어떻게 팔지를 남한테 먼저 피치하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제 이 비슷한 의료기기를 팔 때 사실은 결국은 구매자는 병원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의사 개개인이 이걸 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병원들이 이 기계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뭐 전략이라든가 시장 조사가 조금 더 앞서 있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진단과 관련돼서 바이오마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제로 바이오마커는 돈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진단기기가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다 신뢰성을 얻으려면 밸리데이션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논문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그 두 개를 동시에 얘기하는 게 오히려 회사한테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심사위원분들 추가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예, 없으시면 이것으로 윈드포스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팀은 폐장 미세 생리 시스템 및 올가노이드 기반 첨단 동물 대체 시험법을 활용한 에어로졸 계량 신약을 개발하는 스타 CC랩 조영재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스타 CC랩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영재라고 합니다.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현재 이제 여기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호흡기내과 의사 분과장으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이제 여기서 학생들에게 주로 많이 강의를 하다가 지금도 학생들이 많은데 오늘 이제 이 청중에 이 어떤 분들이 올지 또 유튜브로 어떤 분들이 듣고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오늘 중개 연구자이자 이제 특허를 내고 이제 회사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CEO로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스타시스랩이 앞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명확합니다. 이제 이 폐장에 그 마이크로 피지올로지컬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FDA에서 이 말을 썼기 때문에 이 말을 썼지만 기존의 오가노너칩 혹은 티슈칩이라고 잘 알려진 일종의 이제 기법이고요. 이제 오가노이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제가 호흡기내과 의사로서 이제 이 계량 신약 중에서 이제 특히 인헤일드라는 경로를 통해서 그런 신약 개발을 이제 꿈꾸고 있고 뭐 이 기반이 됐던 세포와 동물 실험의 이제 한계점을 극복하는 생체 조직 모사 모델은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이제 이렇게 되게 된 이유는 이제 드럭 디스커버리에서 이제 소위 데스밸리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앞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후보 물질 발굴하는 단계에서 이제 이런 성공 확률을 좀 높이고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첨단 재생 바이오 치료제가 나왔을 때 현재 빅 허들이 이제 모델이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바로 이제 이 새로운 어떤 생체 모방 시스템과 오가노이드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제 이 연구를 지금 한 5, 6년 동안 이제 국제 과제를 받아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제 그 결과물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국 창업자까지 오게 됐는데
그 전까지 좀 환경이 좀 규제과학 쪽의 환경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미국 FDA에서 이제 현대화법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이 앞으로 이제 신약 개발에서 이런 넌 클리니컬 테스트에서 이런 내용들을 억셉터블하게 생각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공고가 됐고 국내에도 이제 이 내용들이 반영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표 보유 기술 IP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국내 특허 등록을 했던 이제 기본적인 이제 생체 모사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한번 이 기술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를 받았는데 비교적 높게 평가를 좀 해주셨습니다. 클래리베이트에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다른 성과로 이제 오가노이드를 기반으로 했던 이 연구 결과를 지금 이제 특허로 지금 이제 출원을 해놓은 상태고, 요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인프라는 이제 이 관련된 어떤 저희는 이제 이거를 개발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제품으로 생각을 하고 소재 장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뮬레이트 바이오사의 이제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국내 모 기업과 세포 치료제 프리클리니컬 테스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3년 과제가 끝나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마지막 단계에 있고요. 요건 이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구축해 놓은 칩 시스템,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결과들을 이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이제 싱글셀 어널리시스가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분당 병원에 이 장비를 지금 제가 혼자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제 특히 이제 조직 디소시에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이제 많이 필요한데 이미 이제 제가 사업화하기 전에도 이제 저희 연구자들에게 많이 좀 서비스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사업화 모델을 고민을 하게 됐고요. 인비트로 렁 모델이라는 게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성장 가능성 코비드 때문에 이제 굉장히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외부 보고서인데 제가 봐도 놀랄 정도로 이런 예측을 하고 있고요. 사업화 모델로는 일단은 이제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세포 동물 방법이 아닌 것으로 CRO 서비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환경 독성 테스트, 가습기, 살균제, 폐독성 같은 것들이 실제로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연구를 1차적으로 또 마쳤고요. 요거 ARDS라고 하는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테스트를 지금 이미 끝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의 사업화 성과로 이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감염과 암과 파이브로시스 이렇게 큰 세 줄기의 디지즈 패소피지올로지를 저희가 모델링 하려고 지금 개발 프로세스를 잡고 있고요. 사업화 서비스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지금 세포와 관련된 부분과 실제 서비스를 하는 부분을 좀 계산을 해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저는 이제 호흡기 치료제들이 이제 향후에 궁극적으로 에어로졸 형태로 이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는데 플랫폼을 활용할 예정이고 저희 이제 고객들 중에서는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CRO 제약회사 혹은 지금 국내에 굉장히 많은데 재생의료 치료제 연구 개발 기업들이 저희가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호흡기 질환의 어떤 치료에 이 사실 모든 질환에 해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이런 3차원 시스템이 결국은 이제 맞춤 의학을 형성을 할 것이고 특히 이제 이런 칩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환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거의 마지막에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소아 폐렴이 이제 급증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팬데믹이 또 올 수 있을 거고요. 모더나라고 하는 회사가 실제로 이네일드 풀모너리 세라퓨틱스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이제 과연 여기서 이제 이 프리클리니컬한 디벨롭먼트를 했던 히스토리를 제가 살펴봤는데 굉장히 길었더라고요. 이제 벌텍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와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기술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짧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조영재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심사위원 분들께서는 앞에 놓인 마이크를 이용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함께하는 팀 구성을 말씀 못 주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어떤 분들이랑 같이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 네. 지금 이제 요 자리에 이제 저희 같이 이제 10년간 같이 연구를 해왔던 이제 연구원이 같이 와 계시고요. 3명 정도의 이제 실제 이제 석사급 이상의 연구원들. 저희는 어쨌든 바이오 실험 레버러토리를 이제 실험실 창업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 인력들이 지금은 핵심이고 이 모든 과정들을 직접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사업화를 이제 하게 됐을 경우에는 뭐 소위 이제 어떤 뭐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좀 이제 아이디어는 있는데 아직 저도 이제 이런 발표 자리는 처음이라 이제 그런 직원들은 추가로 좀 뽑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지금까지 이제 수익이라고 말씀하신 게 주로 이제 국책 과제를 수주해서 이제 그 수행한 내역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제 국책 맞습니다. 과제가 아닌 이제 일반 기업에서 이제 위탁을 받아서 거기서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예상되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될까요? 수요 조사는 솔직히 말씀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이 분야의 연구를 하다 보니 국내 거의 모든 관련된 사람들을 지금 다 알게 된 것 같고 산업부에서 이제 복지부랑 같이 2025년에 이제 이 첨단 대체 시험법을 활용한 CRO 서비스에 대한 큰 프로젝트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수요 조사를 한 내용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보면 이제 국내 제약사보다는 해외 제약사들은 이미 굉장히 많이 이 분야로 지금은 이미 진출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국내 제약사들이 아직은 조금 보수적이어서 본인들의 약물의 어떤 그 후보 물질 테스트를 아직 이렇게까지 의뢰를 잘 안 하시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규제과학에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겠다 했던 그 내용이 이제 막 1,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 컨택이 좀 사실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미 있었는데 아직 사업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저희 나라에는 없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창업을 이제 고려를 했습니다. 꽤 수요는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특히 개인적으로 이제 재생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에서 동물이나 어떤 기존의 모델로는 사실은 유효성 입증이 좀 어렵다는 게 지금 큰 허들이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플랫폼을 잘 제시해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쭤보는 이유가 사실 이제 그 어쨌든 이제 그 제약회사랑 이제 협업을 하셔야 되는데 네네. 그 IND를 하기 위해서 보통 요구하는 게 이제 전임사항을 요구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전임사항에서 그 IND를 위한 동일한 물질로 이제 그 넘어가야 되는데 그 IND 하기 전에 전임사항 결과가 동물 실험만 지금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오가노이드를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지금 이런 동물에서의 전임상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FDA 현대화법이었고요. 국내 FDA에서도 이제 올해 11월에 그 내용들을 시행령으로 받아들인 상태라서 내년에 아마 이제 공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기 그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아까 비임상 실험 데이터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건 뭐 세계적인 추세니까 이제 다 그렇게 갈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이제 현재 문제는 그래서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그 데이터의 신뢰도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의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뭐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회사들의 경우에 뭐 셀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게 있고 또한 이게 비임상 실험을 대체했을 때 사실은 그러니까 뭐 동물 복지나 이런 것도 있지만 가격적인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뭐 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임상 실험 대체하는 기법을 개발하신다고 하면 사실은 현재 명확하게 언맷 니즈가 있는 적용증들이 몇 개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그 메디컬 언맷 니즈가 큰 그 적용증 한두 개를 먼저 선정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성과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기 개발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기 개발 안 할 거라면 뭐 그런 회사들과 그러니까 어떤 사업 제휴를 맺어서 그 다음에 특정한 적용증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시해 주시는 게 이런 지금 뭐 그러니까 오가노이드에 대한 투자 의지가 있는 회사들의 경우에 가장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네. 네, 그 좋은 지적이시고요. 에뮬레이트란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제 MOU를 맺을 커뮤니케이션이 이미 이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아직 제가 이제 저 혼자 단독으로 공표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데이터가 이미 좀 만들어져서 기대하건대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저는 이제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이라는 아까 우리 문 대표님이 이제 급성, 만성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급성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은 시대의 조류의 흐름에 의해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궁극적으로 이제 만성 쪽에는 저희는 이제 캔서 파이브로시스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급성과 관련돼서 이제 그런 그 세포 치료제 테스팅한 결과들을 지금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아마 그거는 저희가 이제 공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추가로 심사위원 의견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이런 오가노이드 관련된 회사를 많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은 현재 오늘 발표 내용으로 들어봤을 때는 이게 사실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뭘 더 잘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은 지금 보면 그러니까 미국 시장 그러니까 두 번째는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사실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투자자들도 관심을 아예 안 갖는 시장이니까 미국 시장의 훨씬 규제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FDA에 관련된 레귤레이션을 좀 더 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더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요즘 보면 FDA에서 사실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데이터 밸리데이션 관련된 뭐 이 어떤 특정한 인디케이션 관련된 셀라인 같은 것들을 규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언급을 해 주는 게 좀 더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그 기존의 오가노이드 회사랑 다른 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마 대부분은 PhD들 기반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세포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iPSC를 가지고 지금 오가노이드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 iPSC도 장점이 있지만 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리미테이션을 사실 극복할 수가 없어서 이제 저희는 제가 의사로 이제 이 창업을 계획을 했을 때 큰 차별점은 어덜트 티슈 드라이브드 세포 소스가 될 거라는 거 한 가지고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만 많은 오가노이드 회사들이 오가노이드 그 자체는 기존의 세포 배양법에서 약간의 3D라고 소개를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3D와 생체 모사가 되려면 저희는 MPS라고 하는 실제 시스템 디바이스에서 지금 세포들이 배양이 되고 그게 렁이 이제 대부분 많이 약한데요. 이제 그 렁이라는 장기의 그 해부학적인 생리학적인 특성을 구현을 하려면 오가노이드 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저희 기술의 이제 강점이라고 지금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려서 이 칩 기반의 오가노이드가 합쳐져 있다라는 기술이 기존의 오가노이드 회사랑은 좀 다른 점이고 물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점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심사위원님 의견 있으실까요? 예, 그럼 이것으로 스타 CC 랩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번째는 수면 중 뇌파를 동조화시키는 양이성 음향을 발생시켜서 빠르고 편하게 수면 유도를 촉진하는 디지털 소형 귀마개를 개발하는 슬리피의 서정화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면 유도를 촉진하는 디지털 소형 귀마개를 개발하고 있는 슬리피 팀의 대표 서정화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병원 마취통증학과 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면 욕구는 식욕이나 성욕보다 더 강력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인데요. 현대사회는 스트레스나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 등의 이유로 점점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이 불면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불면증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의시 대형국 중에서 수면 시간이 최소고, 또 불면증 때문에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받는 사람의 수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면증은 수면제를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지만 수면제 자체가 부작용과 중독성이 많고, 또 수면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극도로 정신과 진료를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수면제가 근본적인 한계책이 되기에는 해결책이 되기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약 외 여러 가지 수면 산업 시장이 국내에도 글로벌로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이 시장은 침구류나 전통적인 침구류, 그다음에 식품류,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슬립테크 기기로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슬립테크 시장이 최근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저희는 화학적 수면제가 유효성은 괜찮지만 부작용이 많은 솔루션이기 때문에 유효성도 좋고 안정성 높은 부작용이 적은 그런 디지털 수면제 개념의 기기를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들어가는 기술은 뇌파 동조와 신경 조절이라는 기술이고, 이런 기술을 통해서 어떤 우리 생체 활동의 어떤 타겟으로 하는 활성화되는 그런 뇌파와 신경전 물질 활성도를 인위적으로 좀 싱크로나이즈 시킬 수가 있는데, 수면 중에 많이 발생하는 뇌파와 신경전달 물질의 활성도를 증가시켜 가지고 사람을 졸리게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기술에는 청각, 시각, 촉각, 전기, 자기력 등등 여러 가지 기술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 이 중에서 가장 비침투적이고 적용이 편한 청각 자극 중에서도 양희성 음량을 저희 기기에 좀 적용을 했습니다. 양희성 음량은 서로 다른 물리적 성질이 거의 같지만 주파수만 조금 다른 소리를 독립적으로 양쪽 귀에 들려주면 그 주파수 차이만큼의 새로운 자극이 생기고, 그거를 수면 중에 뇌파로 구현을 하면 뇌파 동조화가 생기면 사람이 좀 졸리는 그런 원리인데요. 그래서 제가 마취과 영역에서 이런 알고리즘의 어떤 세데이티브 이펙트를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연구에서 이런 양희성 음향을 적용을 했을 때 환자가 좀 졸려하고 전신 마취에 요구되는 요구량이 좀 줄어드는 그런 연구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간단한 기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스마트폰 없이 그냥 바로 귀에 끼면 바로 세데이티브 이펙트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마개 형태의 기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비슷한 기기들은 그냥 어떤 자사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해서 작동하는 반면에 저희는 그냥 다른 추가 조작 없이 그냥 키에 끼기만 하면 그런 작동하는 개념의 기기고,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어떤 양희성 음량이 어떤 그 정밀한 알고리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앱 기반으로는 좀 안 나오거든요. 기능의 헤드셋이나 스마트폰의 성능에 따라서 좀 그 설정된 주파수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그냥 하드웨어 기기로 만들어 버리면 거의 균일하게 그런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하드웨어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시제품은 거의 개발되었고 다음 주에 워킹 목업 제품을 이제 제가 받아볼 예정이고, 그럼 좀 수정해서 내년 초부터 한번 양산해 볼 생각입니다. 1차 타겟 고객은 수면제, 불면증이 있지만 수면제 복용을 할 수 없는 그런 건강상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임산부나 수유부 등등 이런 분들을 1차 타겟 고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야간에 침실에서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중에 직장 생활 중에 공부하다가 조금 졸 때, 아니면 비행기로 긴 여행을 할 때나 미용 시술이나 팔찌 같은 간단한 시술 받을 때도 쓸 수 있어가지고 B2C나 B2B로도 어프로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취과 영역 연구를 통해서 이런 그 아이디어를 낸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세데이티브 이펙트를 필요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술에서도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융자나 정부 지원 사업 등등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할 계획이고요. 이게 적발리 넘어가요. 네, 저는 마취성종학 교수로 이 팀의 대표를 맡고 있고, 저랑 R&D하는 친구들, 치과 쪽 팔로 도와주는 전문의, 디자이너 등등해서 지금 창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정도에 법인 설립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피커시를, 결국 수면제 이피커시를 증가시키는 알고리즘을 계속 개발하면서 제품화를 해나갈 생각이고, 결국에는 수면제 효과를 넘어서서 디지털 진정제나 디지털 마취제 개념의 기기까지 한번 개발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유효성과 안정성이 높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수면제 개념의 기기를 계속 개발해 가고자 합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정화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앞에 놓인 마이크를 이용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양이성 음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 부작용은 혹시 없나요? 이 양이성 음향에 대한 이제 연구가 여러 가지 세팅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저처럼 이제 일시적으로 마취 중에 쓰는 몇 시간 동안 쓰는 거랑 매일매일 이렇게 써가지고 그런 수면 퀄리티가 개선된지 그런 보는 연구들이 좀 있는데 사실 부작용이 특별히 보고된 건 없고 이게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그냥 청각 자극 소리이기 때문에 뭐 어떤 특정한 예상해볼 만한 부작용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보고된 것도 별로 없고요. 그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안 되는 거의 장점이 뭔가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저희 팀원 중에 아주 스마트폰에 그 중독 비슷한 애가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저도 좀 그런데요. 저희가 아주 졸릴 때 그냥 스마트폰을 열고 유튜브를 하나 켜면 한 30분, 1시간이 쑥 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처럼 일단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스마트폰이 실제로 여러 가지 연구에서 현대사회 불면증의 큰 위험 요소인 거 하나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사용성을 증가시키는 면에서는 그냥 우리 알약처럼 경구약처럼 아주 간단한 사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스마트폰과 연결하고 블루투스를 연결하고 앱을 실행을 하고 세팅을 하고 이런 것 자체도 사용성을 떨어뜨릴 거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냥 귀에만 끼기만 하면 그냥 바로 알약처럼요. 그런 걸 기대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양이성 음향은 헤드셋이나 이어폰 같이 양쪽 귀에 독립적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세 개의 조합을 하면 그 각각의 어떤 조합의 요소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세팅된 그 양이성 음향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프리퀀시 애널라이저로 측정해 보면 우리가 뭐 100Hz로 세팅을 해도 실제로는 이렇게 변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정해진 알고리즘만 딱 하게 하는 그런 하드웨어 기반으로 회로를 구성하면 거의 베리에이션 없이 그런 헤르츠나 그 소리의 물리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 정도가 하드웨어 기반으로 했을 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개인 물리적으로 세팅을 하면 모든 기기에서 같은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파일럿 스타디에서 뭐 여러 가지 바이노럴 빛의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봤을 때 가장 저희 마취과 영역에서 세데이티브 이피커시가 높은 그 알고리즘을 그냥 여기에 적용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것이 이제 저희 큰 연구의 마일스톤이고요. 이 기기는 그냥 가능한 빨리 한번 시작의 성능 좀 검증을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그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그냥 하드웨어로 만든 겁니다. 그럼 향후에 그 개인별 맞춤 세팅이라든가 피드백을 받아서 수요자의 사용자의 이렇게 좀 변형이 가능하게 개발이 가능하신 건가요? 네네, 당연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주변 연구자나 주변 그 회사들에서 이제 피드백을 받은 면도 있는데 사실 그 사용자들의 피드백이 제일 중요할 거라 생각하고 버전 1은 그냥 이런 식으로 가고 버전 2, 버전 3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커스터마이즈가 되거나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개선해야 되겠지만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초기 이제 사업화를 위해서 워킹 모업까지 나오시고 지금 준비가 상당히 진행이 되신 부분이셔서 지금 말씀 주셨던 것 중에 B2B 사업화 관련해서 혹시 우선적으로 접근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별도의 우선순위가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네네. 이게 그냥 연구 자체가 제가 이제 어떤 수술장 세팅이나 어떤 진정 마취, 수면 마취 등에서 하니까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서는 그런 마취제 요구량을 감소시키거나 약한 수면 마취가 필요한 경우는 이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치과 쪽에서 특히 요즘 진정에 대한 수요가 많고 사실 전혀 향정신의약품을 쓰지 않고 그런 간단한 그런 시술들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요 정도로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세데이티브 이펙트가 있는 하지만 어떤 그 인허가나 이런 규제가 전혀 필요 없는 이런 기기들에 대한 수요가 되게 높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 치과 전문의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 학회 쪽에도 좀 소개를 하고 진정 연수 강좌 이런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제가 강의도 좀 하고 이런 것들도 좀 어레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수면 유도 효율은 어떤가요? 그냥 수면 마취제 용량을 줄이는 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써봤을 때. 그래서 지금 저는 현재까지는 마취 영역에서 세팅으로 이제 세데이티브 이펙트가 있는 것만 본 거고 실제로 수면의 레이턴시를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 그 듀레이션, 퀄리티를 얼마나 좋게 하느냐, 그쪽으로는 약간 좀 마취과랑 다른 영역으로 연구를 해야 돼가지고
사실 그런 세팅의 연구는 뭐 서울대병원도 괜찮은데 요 이제 되게 세팅이 잘 되는 수면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 R&D를 하는 그쪽 원장님이랑 좀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협업해가지고 한 달 일을 해서 이 제품이 나오면 실제로 수면에 포커싱 해가지고 그런 파라미터를 가지고 검증을 해볼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는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이제 그 개발하고 계신 제품을 어떻게 팔지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 의료기기로 팔 건지 전자제품으로 팔 건지 병원에다 팔 건지 개인들한테 팔 건지 아니면 진짜 그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있어야 이렇게 흥미를 느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뭐 DTX 하는 회사들이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DTX 꽝이다. 예, 사업적으로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결국은 DTX 어떤 치료 방법이든 어떤 뭐 치료 행위든지 간에 사실은 개발하는 사람들을 또는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돈이 남아야 되거든요. 돈이 내물려면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DTX를 과연 얼마나 비싸게 많이 팔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고요. 그럼 우리 아예 DTX 안 할래 그러면 우리 그냥 전자제품으로 팔래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팔든지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그 경영진의 구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장 환경의 분석이라든가 내용이 완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년에 이제 구체적으로 투자를 받고 사업을 좀 더 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게 가장 우리한테 유리한 건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게 있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즘 뭐 DTX에서도 사실은 불면증에 관련된 관심이 제일 큰 분야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은 있어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 시장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주는 회사는 거의 현재 없거든요, 사실은. 그걸 먼저 줄 수 있으면 시장에 굉장히 관심을 받으시겠죠. 좋은 감사드립니다. 제가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가지 답변을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 제품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자사모를 구축하고 온라인 마켓으로도 해서 웰리스 제품으로 의료기기가 아닌 그냥 공산품으로 일단 B2C로 판매를 해볼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이나 치과 의원이나 이런 식으로는 그냥 다이렉트로 컨택을 해가지고 B2B로도 판매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어느 쪽이 더 흥미가 있고 있을지는 사실 저도 장담할 수 없지만 두 쪽 다 이렇게 판로를 확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해볼 생각이고요. 거기서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제 어느 쪽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을 좀 더 포커싱 해야겠죠. 둘 다 계속 할 수는 있겠지만 비율은 좀 달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웰리스 제품으로 갈 거지만 결국 이피커시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결국은 사이드 이펙트도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인데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이 제품 한 10분 지나면 졸리게 되는데 거의 마취제처럼 뭐 1분 만에 졸리게 되는 그런 기술이 제가 만들 수만 있다면 사실 당연히 사이드 이펙트도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 수준이 됐을 때 아무 때나 웰리스 제품으로 판매를 할 수도 없고 판매를 규제가 당연히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의료기기 그때쯤 되면 이제 의료기기로 갈 생각이고 그런 쪽에 있어서는 처방도 받아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취과 영역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디지털 테라피우틱스 지금 뭐 웰트나 아임메드나 나가는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디지털 테라피우틱스 불면증이 제일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곽광을 받고 있는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CBT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커그니티브 비헤비어 인지행동 치료 쪽이어가지고 어떤 불면증의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그 인지행동 치료가 맞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 이피커시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많은데 이 제품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그런 CBT 쪽은 아니고 저는 그냥 마취제를 좀 약화시킨 수면제 그냥 들고 다니다가 자고 싶을 때 그냥 졸고 싶은 노력을 한다면 그 효과를 퍼실리테이션 시킬 수 있는 약간 그런 거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불면증의 해결책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훨씬 더 매력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좀 필요한 불면증이 없어도 일반인들도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의 컨셉으로 계속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예, 추가로 혹시 심사위원님 의견이나 질문 있으실까요? 예, 없으시면 이것으로 슬리피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그 마지막 팀입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당신의 대사 건강을 최적화하는 디지털 코치를 개발하는 바이오 뉴트리온의 김주영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인생에 건강과 가치를 더해 더욱 당신을 빛나게 해줄 디지털 코치 바이오 뉴트리온의 대표를 맡은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관리를 위한 디지털 치료 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은 이걸로 이제 80억 인구 중에 20억이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1억 3천만 명 정도는 이제 간 경변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치료약이 없죠. 그리고 다른 문제로 인해서도 사망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지방간 질환에 그러면 치료는 뭐냐? 체중을 빼야 됩니다. 체중을 빼야 되는데 7에서 10%의 체중을 빼야 됩니다. 참고로 위약 대비 5% 이상 의미 있게 체중을 뺄 수 있으면 비만 약으로 승인이 가능한 기준이 5%입니다. 그래서 7에서 10%를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빼가지고 오세요라고 하면 사실 쉽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을 꼭 하셔야 될 것은 이거는 이제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 중에 하나라는 거죠. 만성적이고 재발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속 관리를 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쉽지 않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도 마인드셋이고 끝도 마인드셋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량 체중 유지에 있어서는 마인드셋의 관리가 같이 동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 솔루션으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감량 체중으로 효과를 달성하기까지는 식이 대체제를 이제 활용한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코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계속 감량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모듈을 제공을 하고자 하고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과학적인 접근으로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최신 동향의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최신 동향의 인지행동 치료는 주로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받아들이고 나의 가치를 통해 이제 나가고자 하는 행동을 제안을 해주는 걸로 일반적인 인지행동 치료보다는 훨씬 더 이제 의미 있게 감량 체중 유지에 효과가 있다는 게 많은 메타 분석 연구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해왔던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식이 대체제를 활용해서 비만 환자 106명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1년간 하였고요. 이제 시험군은 식이 대체제를 쓰면서 코칭을 제공을 해줬고 대조군은 코칭만 제공을 해줬습니다. 1년 때 시험군은 8.2%의 체중 감량을 보여줬고 대조군도 사실 상당히 의미 있는 5.5%의 감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제 제일 얻을 수 있었던 인사이트 중에 하나는 코칭을 하니까 체중을 일단 초기에 빼고 나서 감량 체중을 유지할 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도구구나라는 부분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행인 거는 허리둘레가 시험군에서 조금 더 의미 있게 빠졌고 근육이 덜 빠지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저희는 1년간 이 코칭 프로그램을 해오면서 여기에서 얻은 텍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인공지능 기반의 모듈을 같이 이제 만들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닥터코치 앱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도 들어가 보시면 닥터코치 앱이 있을 텐데요. 이 닥터코치 앱을 통해서 코칭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디지털 치료 기기고 디지털 치료 기기는 이제 B2B2C가 되는 거라서 의사도 타겟으로 해야 되고 환자도 타겟으로 해야 됩니다. 의사를 타겟으로 하려면 당연히 임상 효과를 증명을 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방하는데 간호사를 더 써야 된다거나 이러면 절대 처방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리소스를 최소화하고 마지막으로 적절한 수가와 보상 체계가 있으면 의료진들이 이제 처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자들은 의사의 처방이 가장 이제 큰 요인이겠지만 그거 외에도 실제 나한테 잘 들어맞고 잘 먹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올해 부민병원이랑 사실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증 사업을 했습니다. 60명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3개월 동안 60명을 모았고요. 마지막 환자의 마지막 방문이 내년 1월이어서 그래서 1월이 지나야 아마 연구 결과를 제대로 발표는 해드릴 수 있겠지만 저희가 만든 식이대체제와 앱을 같이 써서 이제 지방간 질환, 염증이 있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했었고요. 이거는 3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결과 보고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30명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이제 중간 결과인데 70, ALT가 평균 70이었던 환자가 52로 한 달 만에 이렇게 떨어지는 효과를 보였고 체중이 한 달 동안 4% 정도 감량을 했고 허리둘레가 3cm 정도 감소를 하는 효과를 보여서 나름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병원에서 이제 처방을 하는 비만 관리 치료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이 있고 수술이 있고 시술이 있을 텐데 저희는 이제 1차적으로는 약이나 수술, 시술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도 이제 부작용 없이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감량 체중 유지 모듈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는 약과 수술, 시술과 동시에 할 수 있는 보조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 체중 유지를 할 때 같이 이제 쓰면서 시너지를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비슷한 사례들을 보면 베러세라퓨틱스라는 데서 지금 이제 고혈압 디지털 치료기기, 당뇨 디지털 치료기기가 나왔고 이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디지털 치료기기는 아직은 이제 파일럿 테스트 정도인 것 같습니다. 19명의 환자를 모아서 1년간 연구했던 결과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8% 정도 체중 감량을 일으켰지만 아직은 이제 임상시험, 제3상 임상시험이 아직은 없어서 빠르게 저희가 이제 자리매김을 한다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제 좀 선두주자를 달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부민병원에 그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 검진센터 기반으로 했었습니다.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은 보통 이제 내가 간 수치가 높을 것 같아서 오시는 분들 거의 없고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디지털 치료 기기로 인허가 탐색 임상을 계속 가겠지만 그 과정이 저는 1년은 걸릴 것 같고 그 전 단계에서 해볼 수 있는 거는 검진센터 내에서 이제 한번 파일럿을 하면서 실증처를 조금씩 늘려가 볼 예정입니다. 이미 세 곳과 이제 협약을 맺었고 실증처를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17년간 임상 교수를 해왔었고 가정의학과입니다. 비만 클리닉 10년 이상 해왔었고 지금 또 비만학회 이제 교육이사로 같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강동균 이사님이 이제 그 대체식을 만들어 주는데 많은 기여를 해주셨고 박근상 이사님은 이제 저희 선배님이기도 하신데 앱 쪽으로 좀 리딩을 해주고 계셔서 이렇게 지금 같이 팀을 꾸려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주영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앞에 놓인 마이크를 이용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지방간 환자를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결국은 이제 체중 조절하고 식이요법을 서비스하는 앱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강관리 앱과의 차별성은 어떤 게 있나요? 임상 시험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지방간 환자한테서 효과적으로 간 수치를 떨어뜨리는 임상 시험이고요. 이제 비만의 합병증이 있는 다른 데를 또 타겟으로 1차는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지만 2차적으로는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이렇게 약이 없는 그렇지만 비만의 합병증이 있는 여러 병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타겟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네플이라고 난알콜릭 패티리버 디지즈가 최근에 진단 기준이 올해 8월에 미국 간학회에서 바뀌었습니다.
메슬드라는 이제 병으로 서서 이 네플드가 너무 스티그마를 일으키는 단어다. 약간 이렇게 해서 메슬드라고 메타볼릭 디스펑션 어소시에이티드 스테아토틱 리버 디지즈인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메슬드가 있고 예전에는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알코올 지방간 질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분류가 됐다면 보통은 술도 마시고 살도 찌는 사람들이 현실엔 더 많거든요. 그 부류를 MedALD라는 새로운 분류를 하나 만들었고요. 저희가 만든 디지털 치료 모듈에 알코올에 관한 이제 디지털 치료 모듈이 인지행동 치료가 들어가면 MedALD를 타겟으로 하는 이제 그 치료 기기가 될 수 있어서 이거는 왜냐하면 분류가 이제 올해 8월에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미국에 만약에 진출을 할 때는 MedALD라는 개념도 좀 타겟으로 해서 진출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저희가 전문성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고객 관점에서 그 차별화를 어떻게 느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 실제로 고객이 어쨌든 저희 앱을 써가지고 네. 계속 관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유도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제 부민병원에서 저희도 이전에는 식이 대체제를 가지고 비만 환자들을 했다면 이번에 부민병원에서의 실증 사업을 하면서 간 수치를 타겟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보통 비만 연구는 70%가 여성입니다. 여성이고 이제 보통 20, 30대 체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은 이 비만 그쪽에 이제 연구에 참여하기가 쉬운데 저희 부민병원에서는 95%가 남자더라고요. 남자분이셔서 사실은 좀 되게 걱정을 했거든요. 말을 보통은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이제 실제로 간 수치를 타겟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수치를 가지고 또 병원에서 보여줄 수 있는 지표 중에 좋은 부분이 간인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이제 좀 타겟을 명확하게 하고 시간을 딱 한계를 지어 놓으면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디지털 치료기기가 의사가 처방을 해주는 관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약간 강제성과 치료 효과 이런 것들을 타겟으로 하면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많이 빼신 분들은 한 달에 10kg 정도도 빼셔서 굉장히 이제 만족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유지를 할 때가 더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식이요법 부분이 그 이 사업 구조에서 굉장히 큰 비용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거기 직접 음식을 만들고 딜리버리 서비스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은 어느 사실은 아까 요 그린 프로테이크라는 제품이 저희가 임상 시험하면서 서울대병원이 특허를 가지고 있고 저는 그때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직원 개발로 해서 서울대병원이 특허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전용 실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는 음식까지 저희가 다 뭐 제공을 하거나 이런 쪽이 아니라 요거를 이제 판매를 하는 형식도 같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돼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비만 클리닉에서 지금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로하스메디라는 제약회사가 같이 협업을 맺었는데 로하스메디는 비만 클리닉 1000군데랑 영업망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요 제품을 판매하는 걸로 작년에도 매출이 작지만 뭐 한 1억 8천 정도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식품은 아니고 식사 대신 식사를 하는 음식 대신 식사를 하는 개념으로 요거를 단계적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짰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사서 본인이 이제 드시는 형태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신 대로 효과성들 그리고 전문성 기반으로 확인이 되시고 계시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앞으로 그 사업의 우선순위랄까요? 그러니까 아까 저 매출 추정 주셨던 부분에서도 유통 기반의 그런 수익성을 조금 더 강조를 해주셨던 걸로 일단 보여서 그런 우선순위를 이제 유통 기반 쪽으로 조금 더 두실지 아니시면은 지금 말씀 주신 저 치료기기 쪽으로 우선순위를 두실지. 치료기기가 가장 사실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치료기기를 통한 감량 체중 유지를 계속 임상 시험을 통해서 그 근거를 증명을 보이고 확보를 하고 싶은데 비만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정말 짧아도 1년은 해야 이제 사실 다른 불면증 이런 것과는 달리 좀 길게 해야지 그걸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쨌건 좀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유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 전까지 요거는 그냥 캐시플로우의 형태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 메인은 사실 디지털 치료기기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인허가, 탐색, 임상 이런 부분을 좀 최대한 빨리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온라인으로 중계는 되는데 녹화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요. 네. 그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이런 다이어트 관련된 앱들은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앱들은 다 무료죠, 무료. 그러니까 돈 내고 하라 그러면 사람들 잘 안 하니까 네. 예, 무료로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뭐 물론 그러니까 한 3가지 정도의 네.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저런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어떤 유통이라고 하지만 좀 멋있게 얘기하면 플랫폼 비즈니스죠, 사실은. 네. 플랫폼 비즈니스와 또 생각하시는 DTX와 네. 또 아니면 사실 다른 비즈니스 모델도 있거든요. 뭐 네. 바우처 서비스라든가 네. 이런 비즈니스 모델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DTX를 과연 하는 게 더 사업적으로는 더 유리할 거냐, 아니면 네. 네, 그냥 사업 계획의 그 매출 추정에도 봐도 사실은 플랫폼 비즈니스의 매출이 일단은 초기에는 훨씬 많이 발생하는 걸로 계획을 하셨고 아마 그걸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그래서 차라리 회사의 방향을 진짜 명확하게 어디로 갈 것인가는 네.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2가지를 다 하실 수 있으면 좋죠. 네. 그런데 결국은 자원은 제한돼 있고, 네. 예, 그다음에 투자 액수도 제한돼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걸 할지를 좀 명확하게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2개를 다 하는 것보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비만 치료가 사실 비만 관리 필요한 사람들 엄청 많은데 제대로 된 이런 서비스는 거의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최근 비만약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희한테는 그게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병원에서 의미 있게 환자들한테 제대로 이제 전달되는 게 저희 꿈이었었기 때문에 사실은 디지털 치료기기를 꿈꾸면서 이제 좀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의 아직은 이제 비만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할 만한 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당뇨 예방 프로그램으로 DPP라는 게 이제 누움이라든지 이런 게 대표적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허가를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독일에서는 한 3-4가지 정도의 비만 앱이 이제 또 디지털 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지만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병원에서 쓸 수 있다라는 디지털 치료기기는. 그래서 저는 그 시작점으로 지방간을 타겟으로 하는 좋은 이유는 지방간은 스티그마를 없애는 것 같습니다. 간 수치를 좋아지게 만드는 앱이다라고 하는 거가 오히려 이제 환자한테는 비만 관리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이제 와닿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간 수치를 좀 조절하는 앱이다라는 부분으로 하고 근거 있는 앱으로 자리매김하고 싶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의사가 아니면 사실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만은 지금 또 검색해 보면 엄청 많지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지금 제대로 제공이 되고 있는 거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제
좀 험난한 길이기는 할 것 같은데 이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 주신 그 포인트도 되게 중요해서 사실은 이제 또 마케팅도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기식 유통 이런 부분도 같이 지금은 병행해 가지만 요거는 저는 이제 1순위는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한번 나가는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누움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누움 투자 의사 결정을 네.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네. 제가 그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뭐 이런 바우처 서비스나 이런 거에 관련된 개념이 거의 없을 때였고 과연 이게 돈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기본적으로 누움은 무료 앱이고 물론 이제 유료로 전환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유료로 전환을 한 걸로 알고 아니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네. 대부분의 고객들은 무료로 쓰죠. 네. 일부 유료로 전환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명확하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앱을 가지고 앞으로 돈을 어떻게 벌 건데?라고 물어봤는데 저한테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 나중에 바우처 비즈니스 할 거예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그 사업도 그렇고 투자도 그런데 사실은 미래에 어떻게 될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게 정해놓은 대로 그대로만 달려가는 경영자는 잘못된 경영자죠, 사실은. 맞습니다. 가다가 이 길 아닌 것 같으면 바로 다음 산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명확하게 내가 이 시장을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난 명확하게 알고 있어. 라고 전달하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한 다음에 뭐 한 2년 있다가 그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 저기 플랜 B로 가기로 했어요.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사실은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받으려면 투자자한테 뭔가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로 갈지 저기 플랜 A로 갈지 B로 갈지는 나중에 결정할게요. 이러면 네. 우리 투자도 나중에 결정할게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그러면 사실은 방향이 결정되면 그 방향에 맞는 구체적인 전략이 네.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그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예, 혹시 추가로 심사위원님 의견 있으실까요? 예,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바이오 뉴트리온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준비된 5팀의 발표를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심사위원 분들께서는 심사를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2023 프리 디데이 SNU 메디신은 의학연구원에서 받은 참여 링크에서 생중계와 디캠프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중계와 다시 보기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우승자는 현장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선정됩니다. 심사가 마무리되는 동안 2023 프리디데이 SNU 메디신의 혜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700만 원의 상금과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디캠프 그리고 서울대 기술지주회사의 시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팀에게는 설릉 디캠프와 마포 프론트원 최장 1년 입주 검토와 디캠프 최대 3억 원 투자 검토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네, 그러면 심사 결과가 집계되는 동안 심사위원 분들은 이 5팀의 발표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간단하게 심사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말씀해 주실 심사위원님이 있으실까요? 예. 그러면 저희 최성원 교수님께서 저를 보고 계셔서 최성원 교수님. 갑자기 준비 안 된 멘트를 시키셔가지고 당황스러운데 저하고 좀 잘하는 사이라 아마 저를 시킨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자리에 이제 그 교수님들이 참여하실 줄은 몰랐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리고 이제 학생팀 한 팀 있었죠. 학생팀 한 팀 있었고 그다음에 졸업하신 분, 그러니까 전미까지 하신 한 팀 있었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94학번인데
그 30년 벌써 그 제가 대학 들어온 지 30년 지났는데 그 30년 전에는 이런 창업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 준 게 굉장히 놀랍고, 사실 이제 여기 뭐 물론 이제 그 본선에 올라오신 분들의 그런 그 사실 저도 창업을 했고 투자를 좀 받고 뭐 그런 상황이라 이분 그 오늘 나오신 분들의 절실함과 어떤 이 준비와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운 때 이제 그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이제 이 학생 사실 이제 그 참여하신 분들도 수고하셨지만 여기서 이제 들으신 분들 또 혹시라도 마음속에 창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앞에서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의 고충과 어떤 고민과 그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좋은 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는 정홍 교수님께서 예정이 없던 멘트를 시키면 참 학생들이 평소에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이런 좋은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도 굉장한 행운이고, 이렇게 주말에 많은 학생들과 이 심사를 해주러 와주신 분들께도 감사하고요. 학생들이 창업을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오늘 이제 들어본 바로는 조금 더 우리가 의과대학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장점을 더 살리려면 평소에 조금 식견을 좀 넓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학교에 너무 많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좀 식견을 넓히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을 때 누구에게나 또 좀 도움을 청하고 자료를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기회들을 더 학교에서도 제공을 하고 늘려야 되겠다. 예과 1학년부터 저희가 좀 그런 생각을 해서 학교에서도 조금 더 이런 캠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홍영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마이크가 넘어가는 저희 이창윤 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항상 느끼는 건데 현장에서 그 겪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팀을 개인적으로 사실은 되게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사업이 목적이 아니라 뭔가 해결하고 풀고 싶은 문제가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그 피칭하셨던 팀들도 다들 그랬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창윤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제 거 들고 얘기했습니다. 예, 네, 예, 김명희 대표. 저도 이제 대학 들어간 지 30년이 훌쩍 지났는데요. 옛날 학교 다닐 때 그다음에 뭐 학위하고 이럴 때 사실은 이런 개발과 창업이나 뭐 이런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단어를 학교 다닐 때 사실 못 들었었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과 기술에 대한 니즈를 느끼고 개발하는 건 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그러니까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어떤 기술과 제품이 시장에 나가려면 사실은 그 제품을 쓰는 사람만의 생각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제품을 만드는 사람, 그다음에 제품이나 기술을 그러니까 사실 우리 비즈니스는 허가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가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걸 이제 쓰는 사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병원에 계신 분들 아니면 보험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이 돼야지만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이제 뭐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공계 출신의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느끼는 그런 문제점과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기술이면 제품이 시장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개발뿐만 아니라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제조와 허가와 기타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사업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뭐 다양한 그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이 사실은
내가 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게 사업의 성공 확률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영희 대표님 좋은 말씀과 오늘도 아낌없는 조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차인환 본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지금 계속해서 저희 기술지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저희 디캠프에서 감사하게 기여해 주신 덕분에 그리고 저희 서울대 의대에서 또 계속해서 감사하게 기여해 주셔서 저희 가장 그래도 서울대에서 가장 높은 역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런 세상에 또 시장에 또 산업에 또 당국에 보다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발을 내디뎌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큰 기대 가지고 저희가 서울의대와 보다 많은 직접적인 협력들 또 도움들 계속해서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차인환 본부장님 다시 한번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문성과 사업성을 바탕으로 세심한 심사평을 해주신 심사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해주신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대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심사평을 듣는 동안에 이제 5팀의 심사 결과가 집계가 되었습니다. 시상에는 저희 전주홍 의학연구원 부원장님 그리고 김영덕 디캠프 대표님 그리고 서울대 기술지주 목승환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목승환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그 서울대 기술지주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수상팀에게는 2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상금 200만 원을 받아갈 서울대 기술지주 대표상의 주인공은 바로 펠빅바이오 팀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기념 촬영도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펠빅바이오의 이상철 대표님 앞으로 나와 계십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목승환 대표님. 예, 다음은 디캠프 대표이사상입니다. 시상은 앞서 말씀 주신 디캠프 김영덕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영덕 대표님을 다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LSK가 특별히 이번 회차에 그 후원을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상금 250만 원을 받아가고 디캠프와 절친이 될 기회를 가져갈 디캠프 대표이사상의 주인공은 바로 윈드포스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창진 대표님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장 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시상은 전주홍 의학연구원 부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예, 상금 250만 원을 받아갈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장 상의 주인공은 바로 슬리피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슬리피의 서정화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세 팀의 시상을 모두 마쳤습니다. 상금이 주어진다는 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입주와 투자 검토 등 이런 D-Day 출전팀을 대상으로 한 혜택은 모두 동일하니 다른 팀들도 실망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열심히 준비해 주신 5팀의 대표님들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전주홍 의학연구원 부원장님의 폐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사실 이 행사를 올해 처음으로 독립시켰습니다. 독립시켜서 좀 더 권위 있는 행사로 좀 자리 잡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또 내년에는 조금 더 다채롭게 오늘 이런 이벤트가 있기까지의 과정을 조금 더 다채롭게 하려고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R&D 정책이나 기본 방향도 임무지향적 혁신관, 혁신 R&D 이런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리고 대학의 역할도 이제 전통적인 단순히 지식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의 장소로 좀 탈바꿈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특히 의학 분야는 기본적으로 그 성격 특성 자체가 임무지향성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특히 혁신 환경 이런 거 조성할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그 조지 포트 교수님이 하신 또 유명한 말씀이 R&D 연구에는 두 가지 유형의 연구가 있는데 아직 응용되지 않은 연구와 응용된 연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바 있고, 그래서 저희의 역할은 이제는 좀 더 응용되지 않은 연구를 굉장히 많이 응용시키는데 좀 주안점을 둬야 되고, 이 D캠프와 같이 하는 이 행사가 아주 소중한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좀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원장님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혁신의 장으로서 이제 서울의대가 더욱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2023 프리 D-Day SNU 메디신의 모든 순서가 끝이 났습니다. 행사장과 온라인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D캠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상상으로만 그치지 말고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꿈과 용기를 갖기를 희망하면서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모두 따뜻한 연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오늘 참석하신 저희 내빈 여러분과 또 참석하신 스타트업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예, 외투를 입으시기 전에 나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